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엄상익 변호사가 2012년 2월 22일 날 세브란스에서 이루어진 박주신 군에 대한 신체 검사 과정에서 서울시와 검찰 측은 박주신 씨가 세브란스 병원 4층 MRI실의 유리 출입문, 정문이죠. 일반 환자들이 드나드는 그 문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채널 A 영상에 찍힌 사람이 박주신 군이라고 검찰과 박원순 쪽에서, 시장 쪽에서는 주장하지만 엄상익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을 해서 검사, 변호사, 재판장의 7차례에 걸친 끈질긴 신문에도 시종일관 박주신 씨는 그 채널 A 영상 그 유리 출입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도착했을 때는 박주신 씨가 없었고 보좌관한테 물어보니 일반인들의 눈에 안 띄게 의사들만 다니는 좁은 통로, 비상 계단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로 데리고 오겠다 했고,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비상문을 열어보니 비상 계단으로 이어지는 의사들만 다닌다고 하는 좁은 통로가 있었고, 얼마 있어서 보좌관이 그 비상문, 쪽문으로 들어온 것을 봤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왜 1심 판사는 그와 달리 판결했냐에 관해서 판결문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재판 기록과 증언들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그거는 좀 미루고 좀 긴급히 올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CBS의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수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출석을 해서 탐정 손수호 이렇게 해가지고 세간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밝히는 그런 코너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김현정 씨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발언 내용 중에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고 어떤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손수호 변호사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변호사 시험 1기로 합격을 하시고 고대 로스쿨을 나오신 분이네요. 그리고 언론에 좀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세간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건들을 좀 맡아서 변론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박주신 씨도 있고 상대방인 지금 양승호 박사나 피고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5년째 횟수로 따지면 6년째군요. 6년차 지금 제가 변론을 맡고 있고 그 사건의 변론이 맡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무슨 본인이 수사하듯이 이 사건을 취재하고 해서 종합해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하셨어야죠. 근데 지금 전혀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변호사 정도 되시는 분이고 경력도 꽤 되시는 분인데, 과연 어떻게 조사했길래 이렇게 사실관계가 잘못되는 것들을 그대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자,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손수호 변호사는 박주신 군의 병역 의혹 문제가 검찰에서 2013년에 무혐의로 종결이 됐고 항고, 재항고에서 다 끝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우선 2013년에 지금 공동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서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회지도청 병역비리 감시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 명의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무혐의 결정이 났고 항고, 재항고에서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검찰에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클린하게 끝났느냐? 아닙니다. 양승호, 김우현 씨는 지금 의사입니다. 한 명은 양승호 씨는 영상의학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영상의로서 수십 년간 임상과 연구를 하신 분이고, 또 김우현 치과 원장은 경북대 치대를 나와서 대구에서 개원을 해서 수십 년간 치과 의사로서 경험을 쌓고 지식을 연마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2012년
MRI 그 촬영 결과와 그 다음에 강용석 전 의원을 통해서 유출되었던 그 엑스레이 영상들을 보고 자기의 전문 지식에 기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4년에 11월 달에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7명의 피고인이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절차에서 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나 걸 통해서 증거가 많이 수집이 됐어요. 그래서 2015년 8월 달에 양승호, 김우현 등 피고인을 비롯해서 시민 1000명이 검찰에다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역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그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서울 고등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하나 좀 특이한 것은 2015년 8월 달에 고발장을 냈어요. 그리고 재판이 1심에서 2016년 1월까지 진행이 됐고 항소심은 2016년 3월부터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서울지검에다 대고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에 계속 재판에서 밝혀지는 증거들을 추가해가지고 의견서를 계속 넣었어요. 그리고 고발인 진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서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진술을 3년 4개월 안 받았어요. 3년 4개월 동안 고발인 진술을 안 받았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처사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는 무혐의 결정을 해서 저희가 항고를 하고 그 항고 사건이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 계속 중입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는 이게 이제 고발인 진술을 받아가지고 기소 중지 결정을 하게 되면 여권법상 외무부 장관이 여권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 있어서 이제 기소 중지를 해야 되면은 법률상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년 4개월 동안 고발인 진술도 안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처사예요. 어쨌든 그 사건은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되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검찰에서 문제가 다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그 방송에서 1심에서 박주신 군에게 증인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됐다. 서울 공간으로만 송달되고 송달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 증인 소환장이 2번 송달된 얘기는 쏙 빼먹고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몰라서 안 하신 건지 또는 알고도 안 했는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색이 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탐정이 수사하듯이 조사해서 그걸 자신 있게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려면 그거 인터넷에 사건 검색 쳐보면 다 나옵니다. 송달되고 증인 소환하고 한 거 다 나와요. 근데 항소심에서 증인 소환장이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 2번 송달됐다고 하는 건 아예 쏙 빼먹었어요. 그리고 또 2번 송달이 됐는데 재판부가 박주신 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번 송달할 때마다 증인신문기일을 3개씩 지정했습니다. 이 증인소환장을 받으시고 당신 편한 날, 편한 달 골라서 오라. 그래서 2번 송달했기 때문에 6개 증인신문기일 중에 택해서 귀국할 수가 있었어요. 봄방학이라든지 뭐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봄방학을 통해서 뭐 와서 증인하고 감으로써 뭐 본인이 학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6개 증인신문기일 동안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박주신 씨도 인권이 있지만 피고인들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선출직으로서 큰 자리지 않습니까? 막강한 예산과 조직을 운영하는 아주 정말 막강한 권한이 있는 권력자예요. 그런 권력자가 시민을 갖다가 고발 의뢰해서 고발을 했으면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6년 동안 증인신문 소환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피고인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시니까, 손수호 변호사도 변호사시니까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 감각 있게 말씀을 하시고 조사를 하셨어야죠. 그거 안 했습니다. 세 번째, 골수 신호 강도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니까 1심에서 박효종이라고 하는 미국에 그 당시에 살고 있어서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또 모르겠어요. 지금 또 다시 외국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 박효종인가는 의사가
혈액 종양내과입니다. 뭐 영상의학 뭐 사람도 아니고 골수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베껴서 냈어요. 그 사람의 논리는 그 당시 박주신 씨를 옹호하던 조갑재 기자가 사이트에 올렸고, 그 내용이 검찰 의견서로 나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손수호 변호사가 말씀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냐? 아니죠. 오히려 양승호 피고인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양승호 의사의 의견도 조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뭐 수사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셨으면 최소한 1심에서 피고인들이 1심과 2심에서 피고인들이 냈던 증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셔야죠. 이 골수 신호 강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프랑스에 있는 의사의 소견서도 냈어요. 그 사진을 보니, MRI나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이 청년이 심한 헤비 스모커이거나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육체적 운동이나 육체노동에 장기간 종사한 자가 아니면 20세 청년의 골수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서가 나와갖고 저희 증거로 냈습니다. 그리고 양승호 피고인이 학회로 있는 그 아시아 근골격 학회의 전문가도 그렇게 양승호 의사에게 피고인 의견이 맞다. 아까 말한 헤비 스모커, 심한 격렬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육체 노동자 아니면 20대 골수이기 어렵다 하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거 이외에도 또 국제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1심에서 증거로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혈액 종양내과 미국에 있는 박효종인과 하는 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필름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수호 변호사 뭘 조사하고 자신있게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뭐 그 부분에서 판별하기 어렵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사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그 차이점 몇 개만 가지고도 이게 동일인이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흉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흉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이 갈비뼈 모양으로 만들어진 폐를 감싸고 있는 뼈의 모양이죠. 그 흉강 형태가 윗부분이 좁은 사람이 있고 윗부분이 약간 넓은 사람이 있어요. 좁은 걸 우리가 종 모양이라고 하고, 종을 보면 왜 윗부분이 좁고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 모양이라고 하고, 세장한 윗부분이 좀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세장형, 종형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 두 개, 자생병원 엑스레이하고 박주신 씨의 것이 확실한 엑스레이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생병원 피사치권은 종형이에요. 여기는 세장형이에요. 상단 윗부분이 넓습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개를 다 소개하셨어야죠. 그거 가지고 판별이 안 된다? 그 외에도 차이점이 많아요. 차이점이 많은데, 그 1심에서 검찰 측에서 추천한 감정인 3명, 피고인 측이 추천한 감정인 3명, 6명이서 회의를 했습니다. 3대3으로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어떻게 손수호 변호사는 본인이 그 전문가도 아닌데 엑스레이 필름으로 호흡, 자세 뭐 이런 거로 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별하기 어렵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볼까요? 아말감 14개 가지고 보도 내는 내용을 보면은 아말감 14개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그냥 자생병원 엑스레이가 돌아다니던 그 시절에는 자생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얼굴 밖에서 찍었던, 그 우리가 구외, 입 밖에서 찍은 엑스레이 해가지고 구외 엑스레이라고 하고, 치과에 혹시 여러분이 임플란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치과에 가면 입을 벌리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엑스레이 필름을 넣고 찍습니다. 그건 치근단 엑스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생병원에서 찍은 구외 엑스레이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박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하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2014년에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분이 박주신 씨가 만 20세 때 찍었다고 하는 20세 6개월에 찍었다고 하는 치근단 엑스레이가 있어요. 입을 벌리라고 찍는 거. 근데 만 20세 6개월에 박주신 씨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랑니가 다 난 상태예요. 근데 사랑니에 치아 머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충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신경도 다 손상을 입었고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생겨서 치아 뿌리하고 턱뼈하고 이어진 곳 그 부분까지 염증이 생겼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조사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치과 교과서에는 치아가 이제 있으면은 이게 어금니가 있으면은 제일 갓부분이 범낭질이라고 하고 그 부분 밑에 상아질 또는 에나멜질이 있고 그 밑에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범낭질과 에나멜질을 다 관통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4년 이상 걸립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사랑니가 이 잇몸을 뚫고 나오는 시기는 만 21세가 넘어서 만 22세에 가까울 때 겨우 잇몸을 뚫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뚫고 나온 이가 완전한 형태로 자라는데 또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박주신 씨가 찍었다고 하는 그 20세 때 엑스레이처럼 자라려면은 한 24세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치아가 지금 만 20세 때 찍었다고 하는 그 치아 지금 화면에 보실 텐데 그 치아처럼 치아 머리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에나멜질 상아질이 관통이 돼서 치수가 다 썩고 치아 뿌리까지 염증이 생기려면 못 잡아도 4년에서 6년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가장 빠른 형태의 저렇게 치아가 상하려면 빨라도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중반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보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못 알아보셨죠? 조사도 안 하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단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피고인들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훼손하는 거. 그 다음에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랑니 왼쪽 아래 사랑니가 앞으로 확 길어져 있습니다. 박주신 군을 치료했다고 하는 그 치과 의사가 법정에 나와서 통상적으로 저렇게 기울려면 2년 걸린다는 겁니다. 2년. 앞에 어금니가 빠진 상태에서 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녀들을 스위스에 유학 보내고 영국에 유학 보내는 자녀를 아끼는 분인데 고등학교 때 사랑니 앞부분에 어금니가 빠져서 2년 동안 방치를 했을까요? 더군다나 치아가 썩어서 그냥 치아에 이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그런 상태로 2년 방치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손수호 변호사님 나와가지고 양승호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승호 피고인을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양승호 피고인 허위 금지 가처분 결정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요. 공동 피고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3월경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게 가처분 결정이 난 적은 있지만 양승호 피고인이 가처분 결정 받은 적 없습니다. 그거를 양승호 피고인이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역시 허위사실이죠. 2015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달부터 중요한 증인들 증인신문을 많이 했어요. 치과 의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엄상익 변호사도 10월 달에 하고 중요한 증인들 쭉 신문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렇게 중요한 증인들이 나올 때쯤 돼서 양승호 박사가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기사가 일제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분들 어디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도자료라든지 누가 돌리는 걸 보고 같이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허위 보도되는 내용들이 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소를 해서 그분들 결국 다 벌금형 받았을 겁니다. 지금 이 손수호 변호사님 이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양승호 피고인이 가처분 결정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또 뭡니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형사사건이 다 종결됐다. 종결 안 됐죠? 종결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분명히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갖다가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공정성을 이야기하면 그거 말고도 많죠. 2심에서 증인소환장을 2번이나 받고 6개 증인신문기일에 통지를 받았는데 안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하는 거 공정성이 어긋나는 거고, 골수 신호 강도에 대해서 겨우 혈액 종양내과 의사의 의견에 불과한 거, 이걸 갖다가 권위 있는 의견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훨씬 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은 공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필름으로 판별할 수 없다? 판별할 수 있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면 이거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뭐 형사건에서 다 종결됐다. 아니고 허위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양승호 피고인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하는 거, 이건 명백한 허위예요. 자, 제가 오늘 이번 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히 뭐 반론 보도 청구에 그치겠지만, 향후 이런 거 조사해서 보도할 때는 보다 더 공정한 자세를 취해주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